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런티어 공모주 공모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가액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희망 밴드를 통해서 기준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요 예측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 기간이 끝난 후 2월 10일 날 확정가액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일단은 희망 밴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요.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정말 살펴보는 그런 공모가액이 적정한지를 들여다보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일단 희망밴드는 11,400원에서 13,70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주당 평가 가액이 18,094원으로 측정됐다라는 것인데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21년 3분기 누적 실적 보시면 9억 원입니다. 19년, 20년 계속해서 적자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 이제 흑자 전환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여겨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22년 실적이 45억 원 잡혔는데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1년 약 7억 원 남짓 하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점프업했죠. 7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손익 계산서 추정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어떤 연유인지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먼저 이제 기업의 주식수는 796만 5,980주죠. 물론 기업은 여기에 이제 스톡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 59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수량이 21만 주 정도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증권신고서 투자 보고서 보시면 상장 직후 희석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1년 정도 보호 예수를 측정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주식수에서 제외를 하고 계산을 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피런티어 PR 밸류에이션 가치 측정을 위해서 좀 특이하게 22년, 23년, 24년의 추정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연 할인율로 적용해서 결국에는 적용 주식수 대비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는데요. 22년, 23년, 24년 추정 단기 순이익에 연 할인율 20%를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45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적용한 것입니다. 쉽게는 22년 추정 단기 순이익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이 할인율을 기업의 이제 외액 등을 적용해서 약 15% 수준에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현재 기업은 일단 2019년 이후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 중에 최다 적용된 할인율 2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중요한 PER 멀티플을 31.92배 적용했는데요. 일단은 기업의 이제 주식수 곱하기 14,000원, 지금 희망밴드를 약간 초과한 부분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4,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 1,115억 원이 되고요. 22년 추정 실적 45억 원이니까 PR 밸류에이션은 24.7배입니다. 적용 멀티플이었죠. 31.92배 PER이 나온 이유는 유사기업 7개 기업의 평균 PER을 산술 평균한 것이고요.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더우전자, 액트로, MC넥스 등등 해서 이렇게 9개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처럼 PR 멀티플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기업을 제외하고 7개 기업을 이렇게 산술 평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R이 16배부터 46배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PER 멀티플로 보시게 되면 MC넥스라는 기업이 12배 받고 있고, 옵티론텍은 21배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컨센서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잡히고 있지 않고요. 따라서 기업의 공모가액 14,000원을 가정할 경우 PR 밸류에이션은 24.7배였죠. 여기 상단 밴드 13,7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23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초가 따로 시작할 경우 밸류에이션은 약 49배, 48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사 기업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상장 기업들은 아무래도 상장 당일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 일어나죠. 적당한 밸류에이션만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섹터에 대한 가능성,
뭐 기대감에 따라서 뭐 대부분 이제 오버슈팅이 일어나죠. 여기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상장 후 기업의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은 24.51%로 잡혔고요. 실질 유통 물량은 여기서 더 낮아집니다. 기관들의 확약 물량이 있기 때문이고요. 정확한 건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차감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약 20% 초반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기업들의 확약 물량이 많다면 뭐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 수치면 매우 낮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상장 후, 상장 당일 초기 주가 흐름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애초에 유사 기업들 기준 주가를 측정할 때 시장의 이제 일시적인 급변이라든지 단 변동성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1월달 FOMC 지금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주가 지금 기준 주가와 그렇게 별반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내 한 달과 일주일 기간 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낮은 주가로 적용을 했다라는 점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1월달 지금 최근 큰 폭의 주가 조정장에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할 정도의 주가 차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1월달 조정장에 이제 많게는 20에서 30%까지 하락한 그런 주가들도 많죠. 하지만 이미 이제 기준 주가를 낮은 가액으로 적용해서 계산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주가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상장 당일 유통 물량 비율은 뭐 상당히 좋은 뭐 낮은 수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피런티어 재무 상태 보시면 부채 비율은 24%고요. 유동 비율은 501%로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하죠. 기업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뭐 이렇게 매출액 요건이라든지 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미적용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자기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미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고 있죠. 따라서 21년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본금은 31억 원이었고요. 자본 총계는 110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상장을 하면서 자본 잉여금이 늘어나니까 자본 잠식 상태에 직면할 우려는 상당히 낮고요. 다만 현재 기업 기준 결승금이 마이너스 9억 원 잡혔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난 연도 대비 이렇게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제 전반적으로 숫자와 실적이 잡히고 있는 부분에서 기업 기술 특례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죠. 재무 안정성도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임에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뭐 공모 가액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높게 뭐 이렇게 낮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잡힌 부분은 이렇게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도 뭐 그렇게 뭐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고요. 뭐 적당한 수준에서 소소한 매력도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 관심을 갖고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유통 물량, 상장 당일 유통 물량 자체가 매우 낮게 잡혀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피런티어 공모주 청약 관련한 공모 가격 적정성을 살펴봤고요. 뭐 좀 더 확정 가액이 결정되거나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한번 종합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